저는 한정숙입니다. 올해 52이죠. 중앙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정숙이 언니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애도 키우고 장사도 잘하고. 맞습니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나서 남편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왔죠. 시장 상인의 총무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상의하죠. 정숙 언니가 나서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낮에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 6시부터 가게를 열었습니다. 싱싱한 사과를 골라서 진열대에 올리고 배는 크기별로 정리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복숭아 어때? 아주 달아요. 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럼 10개만 골라줘.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가끔 시장 소식도 나누죠. 옆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가 오늘 상인의 모임이지? 네, 저녁에 있어요. 요즘 젊은 상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골치 아프다면서. 아이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천천히 설득해야죠. 저는 이런 대화가 익숙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의지받는 역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뭔가 허전한 기분이 자꾸 듭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하루 매출을 계산하고 내일 들어올 과일 주문을 확인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 민준이는 작년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제 사회초년생이죠. 얼마 전부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니 생각보다 적막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합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 간단히 저녁을 해먹죠. 그러고 나서 내일 가게에서 팔 과일들을 정리합니다.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상처난 것들은 따로 분리해두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특히 밤늦게 과일 상자를 정리하다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어서죠. 물론 불만은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삶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누군가와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그런 평범한 행복 말입니다. 저도 여자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장사꾼 정숙이, 아들 엄마 정숙이, 상인의 총무 정숙이로만 살아왔죠. 그런데 요즘 거울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52이면 인생의 반을 넘겼지만 아직 절반은 남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지금처럼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과일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늘 똑같은 하루의 연속이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를 품고 잠이 듭니다. 아침에 가게를 열고 있는데 단골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언니,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아이고, 정수가. 나 요즘 정말 재미있는 모임에 나가고 있어. 무슨 모임인데요? 김 여사는 의자에 앉더니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묻지마 여행 모임이야. 매주 다른 곳으로 당일치기로 놀러 가는 거지. 묻지마 여행이요? 그냥 가서 놀고 먹고 즐기는 거야.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 달라. 그런데 정말 재미있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언니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지.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인기라더라고. 정수가, 너도 한번 가봐. 저요? 전 그런 거 안 어울려요. 뭘 안 어울려? 넌 답답하게 일만 하지 말고 좀 나가서 놀아야 해. 김 여사의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이 특히 그랬죠. 요즘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엔 다 그래. 그런데 가보면 다들 친절해.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즐거워. 김 여사는 계속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동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연락처 줄게. 담당자한테 연락해봐. 그렇게 해서 저는 모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연락하지는 않았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곳에 어울릴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를 걸어 이번 주 여행 일정을 물어봤죠. 강화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부담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시면 아무 걱정 마세요. 다들 친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담당자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생애 첫 묻지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집합 장소에 나갔습니다. 서울역 근처 한 카페 앞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셨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처음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상민이라고 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금방 적응하게 될 거예요. 오상민이라는 분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말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죠. 무엇보다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니 고마웠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해요. 상민 씨는요? 건설 쪽 일을 합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도 상민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상민 씨는 유머 감각도 있었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가게라니 멋지네요. 저도 가끔 시장 가는데 정말 활기차잖아요. 네, 바쁘긴 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아요.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지 되게 활발해 보이세요. 상민 씨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니 새로웠죠. 강화도에 도착해서는 단체로 여러 곳을 구경했습니다. 고려궁지도 가보고 강화산성도 올라갔죠. 점심은 강화도 특산품인 순무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루 종일 상민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찍어주고 걸을 때도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에 이런 여행 자주 다니세요?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럼 더 용기가 대단한데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니까. 상민 씨는 계속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시장에서는 늘 장사꾼으로, 집에서는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상민 씨와 함께 앉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도 또 나오실 거죠?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도 나가고 싶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이번엔 양평으로 가는 일정이었죠. 집합 장소에 나갔을 때 상민 씨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 씨, 또 오셨네요. 네, 지난번에 재미있었거든요. 저도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이번에도 버스에서 상민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가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민 씨는 어떻게 이 모임에 나오게 됐어요? 답답해서요. 혼자 있으면 자꾸 복잡한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상민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죠. 저도 그래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숙 씨도 혼자 사세요?
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들은 작년에 독립했고요.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민 씨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힘드셨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고. 대단하세요. 저는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상민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건설 쪽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솔직히 많이 불안해요. 나이도 이제 50 넘었는데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상민 씨의 목소리에 무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버티다 보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정숙 씨 말을 듣고 있으니 힘이 나네요. 양평에서도 하루 종일 함께 다녔습니다. 두물머리에서 배를 타고 용문사도 구경했죠. 점심을 먹을 때 상민 씨가 제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언제부터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개별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민 씨와 저는 둘이서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정숙 씨, 물어봐도 될까요? 이혼 사유가 뭐였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거든요. 처음엔 모르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 그랬구나. 많이 상처받으셨겠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죠. 상민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저도 사실 집에서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 안 되니까 아내와 자꾸 부딪히게 되고 부인분도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서. 상민 씨의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그래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여기서만큼은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꼭 나오세요. 네, 그럴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상민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튿날 가게에 나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골들이 말했어요. 언니, 오늘 왜 이렇게 밝아 보여? 그래요? 별일 없는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말이죠. 모임을 다닌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민 씨와 자주 만났어요. 버스에서도 늘 옆자리에 앉고 여행지에서도 함께 다니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저희를 한 쌍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하고 상민 씨는 정말 잘 어울리네. 모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어요. 혹시 너무 티가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하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게 됐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들렀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꾸민다니 그냥 평소처럼 하는 건데. 아니야. 예전과 달라.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새로 산 것 같고. 민준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나이 들어서 좀 가꾸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긴. 그럼 다행이지만.
엄마, 또 상처받는 일은 만들지 마.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섭섭했어요. 시장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옆 가게 경숙이 아주머니가 자주 제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정수가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뭐가 달라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냥 날씨도 좋고 장사도 잘 돼서 그런가 봐요. 경숙이 아주머니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예전부터 제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 관심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민 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는 정도였죠. 정숙 씨, 시간 되면 잠깐 차 한잔 할까요? 좋아요. 시장 일을 마치고 상민 씨를 만나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사업은 여전히 어려워요. 하지만 정숙 씨 만나면서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상민 씨 덕분에 요즘 즐거워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의존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상민 씨가 힘든 표정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요. 또 계약이 취소됐거든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정숙 씨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줘서 다행이에요. 그날 상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서로 힘든 사람끼리 위로해주는 게 뭐가 나빠요. 상민 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특히 시장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는데 경숙이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상민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 정수가. 저 남자분은 누구야?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여행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그래? 친해 보이네. 경숙이 아주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쩍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민 씨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된 거죠. 행복하고 싶은 마음과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계속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민 씨와 만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임 외에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시장 일을 마치고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정숙 씨, 오늘 시간 어때요? 맛있는 갈비집 알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특히 시장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완벽할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상민 씨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상민 씨, 혹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요? 뭔가 느껴져요? 그냥 기분이 그래요. 상민 씨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기분은 계속됐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상민 씨와 함께 커피숍에 있는데 상민 씨 전화가 왔어요. 부인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상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회사 일로 밖에 나와 있어. 몇 시에 들어와?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상민 씨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인분이 의심하시나 봐요. 요즘 자꾸 행선지를 묻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혹시 누가 말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제가 요즘 달라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도 상민 씨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걸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길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경숙이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정수가 요즘 자주 외출하더라. 그렇지도 않은데요.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남자분하고 같이 있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상민 씨와 백화점에 갔던 게 들켰나 봤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구나. 여행 모임 회원이에요. 그래. 그런데 둘이서만 있으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던데. 경숙이 아주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별것 아닌 일로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지. 정수가, 너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조심해야 해. 괜한 소문 나면 안 좋잖아. 경숙이 아주머니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상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 씨, 우리 누군가한테 들킨 것 같아요. 정말요? 누가요? 시장 아주머니 중 한 분인데 어제 우리 같이 있는 거 봤대요. 아, 그럼 이제 조심해야겠네요. 네, 당분간 만나는 걸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만나지 않으면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민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 같아요. 네. 며칠 전부터 낯선 사람이 저를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정말 탐정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나섰다는 건 이미 많이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것도 다 찍혔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정숙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분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늦었나 봤어요.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있다면 이제 숨길 수도 없을 거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너무 욕심을 부렸나? 하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닥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사설 탐정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상민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나는 것도 당연히 중단했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갔어요. 시장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혹시 누가 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뒤돌아보게 됐어요. 경숙이 아주머니를 비롯해 다른 상인들의 시선도 평소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 예민하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얼굴도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어?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어봤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죠.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솔직하게 말해. 엄마 누구 만나고 있지? 가슴이 쿵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새로 사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그건 그냥. 그리고 휴대폰도 예전과 달라. 메시지 오면 숨어서 보고 전화 올 때도 조심스럽게 받고. 민준이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누구 만나는 거 맞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이야. 여행 모임에서 만났어. 결혼한 사람이야?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민준아, 결혼한 사람이지? 엄마 대답 안 해도 알겠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무슨 얘기를 더 들어? 엄마가 남의 남편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 엄마, 내가 그렇게 엄마를 지켜왔는데 왜 또 남자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어?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 그렇다고 남의 남편을 만나는 게 정당화돼? 정당화라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봤어. 그런데 이번엔 엄마가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민준이가 아빠 얘기를 꺼내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예전에 남편에게 당한 일을 다른 여자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행복했어. 행복?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면서 느끼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야? 민준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주변에서 벌써 소문나기 시작했어. 시장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뭐라고? 엄마가 남의 남편 빼앗는다고. 시장 상인의 총무가 그런 일을 한다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나 봤어요. 민준아. 엄마, 이제 그만해. 더 늦기 전에 정리해.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이틀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상민 씨의 부인이 제 가게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정숙 씨 맞죠? 중년 여성이 저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살벌했어요. 네, 맞는데요. 제 남편 오상민하고 만나시는 분 맞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편이라 다들 쳐다봤어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왜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일단 다른 곳에서 얘기하죠. 싫어요. 여기서 똑똑히 해결하고 싶어요. 상민 씨 부인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정숙 씨, 당신이 제 남편을 유혹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사진도 다 있고요.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부인, 일단 조용히 얘기해요. 조용히요? 당신이 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상민 씨 부인과 따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내일이면 시장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상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 씨 부인분이 제 가게까지 찾아왔어요. 정말요? 미안해요, 정숙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혼하자고 하네요. 모든 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상민 씨 부인이 가게에 찾아온 다음 날부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고요. 정숙이가 남의 남편을 빼앗았다면서 시장 상인의 총무가 그런 일을 하다니. 어쩐지 요즘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러더라.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단골들도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요즘 힘들지?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묻지마 여행을 권한 분이었죠.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여행 모임 소개해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김 여사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김 여사조차 미안해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경숙이 아주머니는 아예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뭘 말씀이세요? 남의 남편을 빼앗는 일을 할 줄 몰랐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결혼한 남자를 만난 거 맞잖아.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상인회 정기 모임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회의 중간에 갑자기 상민 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상인회 모임에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상인회 회장이 물어봤습니다. 한정숙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제가 말을 하려 했지만 상민 씨 부인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한정숙 씨가 제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상민 씨 부인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상민 씨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진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제 남편과 이 여자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시장 상인의 총무라는 분이 남의 남편을 빼앗는 일을 하시는군요. 상민 씨 부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인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비난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 이게 사실이에요? 상인회 회장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사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세요. 네.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 대답과 함께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실망이야 정말. 상인의 총무가 그런 일을 하다니.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정숙 씨, 당장 총무직에서 물러나세요. 누군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해? 창피해서 어떻게 상인의 활동을 해?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계속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만날지 모르겠었습니다. 상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 씨, 모든 게 끝났어요. 정숙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 둘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상인회 모임에서의 일이 있은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서의 제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예전같이 인사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도 급격히 줄었어요. 단골들마저 다른 과일 가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루 매출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됐죠. 언니, 장사 어때? 가끔 예전 단골이 들러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동정어린 시선이었어요. 그냥 그래요. 힘들겠지만 이겨내야지. 이런 위로의 말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민준이는 그 일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니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편 상민 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원래 어려웠던 사업까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정숙 씨, 저 이제 한국을 떠나려고 해요. 네? 사업도 정리해야 하고 집안일도 복잡하고. 친구가 동남아에서 사업하자고 하는데 거기로 가볼까 해요. 언제요? 다음 주쯤. 정말 미안해요, 정숙 씨. 상민 씨마저 떠난다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원래 제 사업이 어려웠던 거고. 다만 정숙 씨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괜찮아요. 상민 씨도 살 길을 찾으셔야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고 혼자 남겨진다는 게 두려웠어요. 상민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저도요.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상황 탓하지 말아요. 우리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래도 정숙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그게 상민 씨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주에 상민 씨는 정말로 한국을 떠났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가게는 손님이 없어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고 집에서도 혼자, 시장에서도 혼자였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찾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다가 과일 상자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썩은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이렇게 썩어버릴 수 있구나. 썩은 과일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혼잣말했어요. 예전에는 싱싱했던 과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고 썩듯이 제 마음도 그렇게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닥을 청소하다가 뭔가 종이 같은 게 발에 걸렸습니다. 주워보니 묻지마 여행버스표였어요. 언제 떨어뜨린 건지 구겨져서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 표를 보니 모든 게 시작됐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여행 모임에 나갔던 날 상민 씨를 처음 만났던 순간 설레던 마음. 그 모든 게 이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만약 그때 이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텅 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제 터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장사하는 곳일 뿐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이 깊어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상민 씨를 만나면서 예뻐지려고 했던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일까요? 누구를 만날 일도 없고 예뻐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게는 계속 적자이고 아들과는 연락이 끊어졌고 시장에서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시장의 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은 여자가 되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그 버스표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작은 종이 조각이 이제는 모든 것의 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결과는 완전한 파멸이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도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남은 건 후회와 외로움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한 현실뿐이에요.